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복과 감사를 채집하는 화가 강진희의 두 번째 책,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입니다. 어른을 위한 따뜻한 그림 일기라니 오늘 그녀의 따뜻하고 담백한 글과 함께 그림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더 일기를 쓰기 시작한 강진희 작가는 수십 년간 일기를 써오고 있다고 합니다. 화가를 꿈꾸고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었던 미대생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벅찰 때마다 일기장 귀퉁이에 스케치하고 메모하듯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둘 쌓인 그림과 자수들로 전시를 하고 책도 출간하게 됩니다. 일생에 거쳐 지속된 일기 쓰기. 그래서 더더욱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소소한 행복과 감사의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기억이란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 확인하지 않으면 서서히 잊혀지기 마련이죠. 그런 점에서 책에 나와 있는 이 문구를 인용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 행복했던 순간들은 늘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삶에 휩쓸려 살아내느라 잠시 잊고 있을 뿐. 책을 읽는 동안 보는 이로 하여금 단어만으로도 각자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소환해 옵니다. 소환되는 게 비단 행복한 순간들만은 아닌지라 억울하고 처절한 그런 순간들도 있고 재소환될 때 다른 방식으로 미화되기도 하고 말이죠. 몇몇 이야기들은 저에게는 목이 메이게 해서 재녹음, 또 재녹음. 이 재녹음의 굴레 속에서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 엄마라는 단어 왜 이렇게 가슴 아리게 하는 걸까요? 저자의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있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책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추억의 흐름이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책 내용 중 할머니의 천 보자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할머니의 자투리 천 조각들을 이어 손녀의 인형 이불을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버려지거나 사소하게 여겨질 소소한 이야기들이 모여 커다란 패치워크 작품처럼 인생이라는 큰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점. 그런 점에서 시간순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머릿속에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추억여행 하실 준비 되셨나요? 엄마의 외출. 얼마 만의 외출인가? 아이 둘을 남편에게 맡기고 친구들을 만나고 왔다. 그림책 만드는 친구들과 아이들 이야기, 그림 이야기, 책 이야기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알맞게 구워진 스테이크에 향긋한 커피까지 세상 누구 부럽지 않은 시간을 보내다 12시 종소리에 정신없이 달려나왔던 신데렐라처럼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을 기억하며 친구들과 헤어졌다. 좀 떨어져 있었다고 눈에 밟히는 아이들 생각에 허겁지겁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은 온 집안을 장난감 밭으로 만들어 놓고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 나와 약속한 대로 저희 둘을 지켜만 보다 잠든 아빠를 인형들의 베개 삼아 말이다. 아이들 점심을 챙겨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이들이 안 먹겠다고 해서 혼자만 먹었다는 남편의 말에 어이없이 웃음이 난다. 그래도 고마워. 덕분에 날개 단 듯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어. 예쁘게 잘 놀아준 아이들도 고맙고 얼른 국 데워 밥 먹자. 밥 짓는 법. 밥알 같은 하얀 첫눈이 내린다. 소철 위로 살포시 내려앉은 눈이 금세 고봉밥처럼 쌓였다. 삼시세끼 밥을 짓는 일이 가끔 귀찮을 때도 있지만 성당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만난 동료들과 함께 인보의 집 할머니들을 위해
밥 짓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앞치마를 야무지게 동여매고 진하게 탄 커피를 한 잔씩 마신 후 장본 것들을 풀어 식사 준비를 시작한다. 나는 채소를 다듬고 씻는 담당. 4명이 한조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 도깨비 방망이라도 휘두른 듯 테이블 위엔 소담스레 접시에 담긴 음식들이 하나, 둘, 셋 뚝딱뚝딱 늘어섰다. 식당에 들어오시면서 벌써 두 손을 모으고 밝게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들. 할머니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어 더 감사하다고 저절로 고개가 숙어진다. 밥, 아욱국, 불고기, 달걀찜, 김치, 가지볶음, 무나물, 김, 후식으로 제철 과일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점심 늘 같은 메뉴인데도 한결같이 맛있다, 잘 먹었다 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면 밥 짓는 법을 마음으로 다시 배우게 된다. 오늘은 약속이라도 하신 듯 알록달록한 조끼를 입으신 모습이 유난히 곱다. 창밖엔 소복소복 우리를 안아주듯 소리 없이 눈이 내리고 있다. 엄마와 함께. 어릴 때 살던 곳은 붉은 기와지붕, 철대문, 마당, 장독대 위로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며 햇빛과 바람에 빨래가 마르는 단층집이었다. 화장실도 불편하고 연탄을 떼고 물을 데워 씻어야 했지만 그만큼 더 살피고 관심 기울여 가꾸며 돌보아야 했다. 그래서 더 그립고 애틋한지도 모르겠다. 그 집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과서를 받아오던 날엔 얼른 보고 싶어 뛰어오다가 세게 넘어졌던 일도 종이 바른 방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찬 머리맡에 12권짜리 그림책 선물이 있던 날도 있었다. 학교에서 땀범벅이 되어 돌아오면 일찍 퇴근한 엄마가 수도가에서 시원한 물로 씻기고 손에 쥐어주었던 단물 흐르는 복숭아. 그 맛은 단연 최고였다. 함께 장독대 계단에 앉아 밤하늘을 볼 때면 엄마는 시인처럼 말했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엄마가 달에 사는 토끼 얘기를 해주면 마냥 밝기만 하던 보름달 안에 신기하게 절구질하는 귀가 긴 토끼가 생겨났다. 사진 한 장 남지 않은 집이지만 유난히 더 생각나는 건 그 무렵 직장을 다녔던 엄마의 빈자리만큼 엄마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소중했기 때문이겠지. 오래도록 하늘을 올려다보며 엄마 무릎에 편하게 앉아있을 만큼 그때의 엄마는 건강하고 예뻤다. 아릿하고 소중했던 날들. 마음속 한가운데. 어릴 때 나는 아빠가 들어가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다. 내 입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말해본 기억이 없어 왠지 어색했고 음악 시간 선생님의 풍금 반주에 맞춰 동요를 따라 부르게 될 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금기어라도 되는 듯 목구멍 깊은 곳에서 간질간질 맴돌다 그냥 얼버무리곤 했다. 초등학교 때는 아빠의 부재가 창피했고 숨기고 싶었다. 어쩌면 그래서 1살 아래 남동생은 친구들에게 아빠가 미국 가셨다고 얘기하고 다녔는지도 모른다. 중학교 1학년 첫 미술 시간에 부모님 그리기를 하면서 나처럼 아빠가 혹은 엄마가 안 계신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늘 일하느라 바쁜 엄마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집안일을 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너무 일찍 떠나버린 아빠는 수염으로 턱이 거무스름하고 망치를 들고 못질하는 모습으로 나는 내 마음속의 엄마 아빠를 그렇게 그렸다. 그때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 같다. 부모님은 삶과 죽음을 떠나 언제나 내 마음속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삶의 매 순간 참으로 선명하게 나를 멈춰서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존재. 엄마, 아빠, 부모님은 내 존재의 가장 선한 본질인지도 모른다. 다락방. 나는 안방에 있던 다락문을 참 무서워했다. 특히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가깝게 붙어있는 짙은 색의 문이 내게는 무시무시한 생명체로 보였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서도 잠들기까지 한참 걸렸다. 가끔은 한낮에 다락문을 벌컥 열고 올라가 아무렇지도 않음을 일부러 확인했다. 후두둑 후두둑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오던 날 친구와 함께 쿵쾅쿵쾅 소리내어 다락으로 올라가 책가방을 던져놓고 가장 좋아하는 인형놀이를 했다. 다락 바로 아래는 부엌이었는데 낮은 창문을 통해 할머니는 삶은 감자가 담긴 그릇을 올려주곤 했다. 포슬포슬한 감자를 먹다 보면 자연스레 소꿉놀이가 이어졌다. 먹다 남긴 감자를 주물러 동그랗게 만들어 젓가락에 꽂았다. 손때 묻은 감자 요리를 인형들은 맛있게 먹어주었다. 어느덧 비가 그치고 빚어진 냄새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다락에서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다락방에는 신문지로 포장한 돗자리도 두툼한 솜이불 보따리도 제사 때 쓰는 교자상도 있었다. 한 계절 충분히 제 몫을 하고 물러나 있는 곳. 포도주 단지도 다락에서 익어갔다. 어둠에 익숙해진 물건들이 기다림을 배우며 지내던 곳이었다. 겁 많던 어린 나도 다락에서 두려움에 무뎌지며 차츰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익어가게 했던 그 시절 그 다락방. 과일 아저씨의 행복. 두 계절이나 비어있던 아파트 상가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새 단장을 시작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면 아이들과 어떤 가게가 생겼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째 아이는 편의점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둘째는 고양이 카페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어떤 가게이든 밤길이 쓸쓸해 보이지 않도록 얼른 누군가 그 자리에 주인이 되길 바랐다. 소박한 과일 가게. 이삿짐은 단출했고 간판도 단순했다. 이름은 소문난 알뜰장터. 오이, 감자, 상추, 가지, 토마토, 매일 조금씩 다른 품목이 정갈하게 진열되었다. 어릴 적 할머니 치맛자락 잡고 따라갔던 시장의 좌판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었다. 눌러쓴 모자 아래로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보이는 주인 아저씨는 늘 의자에 깊숙이 앉아 책을 읽고 계셨다. 과일이나 채소를 사려고 기웃거리면 잠시 고개를 들 뿐 가끔은 그의 독서를 방해할까봐 그냥 지나치기도 했다. 감자볶음을 하려고 급히 감자를 사러 갔던 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그날도 아저씨는 책을 읽고 있었다. 시간을 오래 뺏지 않으려 서둘러 감자를 샀다. 흙과 풀냄새가 뒤섞이며 들리는 빗소리가 책에 빠져들기 더없이 좋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오랫동안 소박한 가게에서 잔잔한 행복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본다. 조그만 방. 내 방은 주방에 딸린 미닫이 문이 달린 아주 작은 방이었다. 나는 이 조그만 방에 콕 틀어박혀 있기를 좋아했다. 안락한 둥지 같았다. 가끔은 의자를 치우고 책상 아래쪽으로 이부자리를 폈다. 잘못하면 서랍에 머리를 부딪힐 수도 있고 갑갑하기도 했을 텐데 나만의 동굴 같은 편안함이 있었다. 방에서 매일 밤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좋았다.
토요일에는 유명한 영화나 동화를 각색해서 들려주는 별밤 극장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날은 알퐁스 도데의 별을 들려주었다. 자주 새벽까지 라디오를 들으며 좋아하는 일들을 했다. 그날은 직접 무늬를 그린 종이에 비닐을 씌워 지갑을 만들고 있었다. 우리 주위의 수많은 별들은 유순한 양떼처럼 소리 없는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별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려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머리를 기대자 가슴이 쿵쿵 뛰는 목동의 마음에 몰입이 되어 내 가슴도 쿵쿵. 이 순간엔 잠시 바느질도 내려놓았다. 속삭이듯 다독이는 별밤의 시간은 그리고 나를 감싸주던 조그만 방은 사춘기를 지나던 그 시절의 내가 기대고 의지하기에 더없이 충분했다. 모든 것을 견뎌낼 힘. 우당탕 우당탕. 버튼 키 누르는 소리가 나면 우리 집에서는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 간지럼을 참는 듯한 키득키득 웃음소리를 내며 두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여기저기 숨을 곳을 찾는다. 어떤 날은 시간 내에 잘 숨지만 오늘 같은 날은 숨기 전에 퇴근하는 아빠에게 들켜 깍깍 소리를 지르며 냅다 달려가 안긴다. 그 행복한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국자를 쥔 채로 나도 부엌에서 달려나온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은 눈썹도 눈도 입도 마음도 처져가는 볼살마저도 얼굴 맨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다. 눈 쌓인 새벽 출근길도 눈치 보며 하루를 버티는 고된 사회생활도 때때로 찾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듯한 쓸쓸함도 모두 견뎌낼 힘, 가족. 두고두고 생각나겠지. 오늘 이 순간이. 헤아리지 못할 마음. 예전 앨범 첫 장에는 내 100일 사진이 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릿해진다. 포슬포슬 뜨개 옷을 입은 동그란 얼굴에 곱슬머리 아기에 오므린 작은 손에는 금반지와 금팔찌도 있다. 그 어떤 아기가 소중하지 않을까 싶지만 사진 속 나는 귀하고 넘치게 사랑받은 우리 집안의 첫째 애였다. 날 낳았을 때 엄마는 점띠 젊었고 꽃처럼 고운 나이였다. 어렸다는 표현이 맞겠다. 나를 키우며 무수한 어두움과 외로움을 마주했을 엄마. 엄마는 지금도 그때 얘기를 할 때마다 목이 매곤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늘 혼자였던 엄마의 첫아이였던 나는 본인 분신과 다름없었을 것이다. 변변치 못한 살림이었을 텐데 사진관에서 고급스럽게 찍은 내 100일 사진을 보면 한없는 엄마의 사랑이 느껴진다. 한때는 그 사랑이 버겁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를 키워보니 엄마가 준 사랑의 무게를 조금 알 것 같다. 언제나처럼 왜 진즉에 깨닫지 못했을까 생각하지만 어쩌면 죽을 때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것 같다. 오늘도 여전할 엄마의 외로움. 이제는 방긋거리는 내 미소만으로 채워질 수는 없겠지. 엄마는 여전히 엄마가 된 나이 먹은 나를 위해 마음을 쓰신다. 어떻게 다 알겠는가? 세상의 모든 자식은 그저 받기만 하는 존재일 뿐인지도 모르겠다.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 둘째 아이 앞머리를 다듬어 주었다. 날도 더운데 머리카락이 눈썹을 덮어 더워 보였다. 큰아이는 이제 더 이상 내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맡기지 않는다.
엄마의 실력을 믿을 수 없다고. 나도 초등학교 시절 엄마가 살짝 끝만 다듬어준다고 시작해서 양쪽 길이 맞추다 댕강 짧아져 버린 머리 모양에 엄청 속상했던 기억이 있다. 그 머리를 하고 학교 가는 것이 창피해진 나는 혼자 끙끙대다 머리를 토끼 귀 모양으로 질끈 묶고 등교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습이 훨씬 더 이상했다. 아직 어린 둘째는 눈을 꼭 감고 엄마를 완전히 믿고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아이가 보내는 무한 신뢰에 오히려 내가 더 긴장됐다.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살살 밀어낸 후 아이에게 거울을 보여주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살짝 낯설어하는 듯 하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던진다. 괜찮네. 바짝 긴장했던 마음이 스르르 풀려나간다. 고마워 예쁜 딸, 그렇게 말해줘서.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 아이의 아름다움에 내 마음은 한없이 부풀어 오른다. 이런 사랑, 이전에도 있었는지 가물거릴 때쯤 더 벅찬 사랑이 찾아온다. 가족 사진. 쪽빛이 도는 보라색 치마에 진달래색 저고리를 입은 할머니. 오늘은 엄마가 입술까지 곱게 발라주셨다. 두돌된 조카와 할머니를 번갈아 부르며 사진 찍느라 쩔쩔매는 사진기사님. 조마조마 눈치 보며 바라보다가 할머니 부르며 돌아앉게 한다. 아기를 참 좋아하는 우리 할머니. 친증손자인 줄도 모르고 그저 아기라서 예뻐하는 할머니 모습이 서글프다. 앞으로 이런 가족 사진을 얼마나 찍을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할머니 삶의 기억이 더 소멸하기 전에 이 순간을 사진으로나마 멈춰있게 하고픈 마음에 치매를 앓고 계시는 할머니를 모시고 가족 사진을 찍었다. 가족의 얼굴은 볼 때마다 미소가 번지니까 찍어놓은 사진이 많을수록 웃을 일도 많아지겠지. 식은 밥 같은 할머니. 식은 밥 같은 우리 할머니. 밥 한 숟갈 드시고 식은 콧물 한 방울 흘리신다. 예전엔 손이 왜 이리 차디 차냐고 혀를 차시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 두 손을 감싸 쥐어 주셨는데 이제 내 손은 따뜻한데 할머니 손은 차디차다. 잡고 있어도 그때뿐 아무도 모른다. 먼 훗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찾아올 식은 밥 같은 모습. 가슴에 작은 구멍 하나 뚫린 듯 자꾸 바람이 가슴 속을 스친다. 오이 소박이. 노래는 추억이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을 듣고 있으면 반짝이며 부서지는 햇살을 품은 싱그러운 나무 아래를 걷는 20대의 내가 겹쳐 보인다. 그때 만난 사람, 그때 좋아했던 장소, 즐겨 입던 옷, 젊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을까? 버나드 쇼는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라고 말했지만 생각해보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젊은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시기를 지나며 실패하고 잃고 견뎌내면서 젊음의 가치를 깨닫는 나이가 되어가는 중이다. 오늘은 모처럼 내가 좋아하는 김치를 담근다. 오이소박이. 그때 노래를 들으니 시간이 멈춘 듯 20대의 꿈 많던 내가 그립기도 하지만 알맞게 익은 오이소박이에 물 마른 밥을 먹을 생각하는 지금의 나도 나는 마음에 든다.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음,
먼저 떠나보내는 일. 할머니와 둘이 아빠 산소에 갔던 기억이 있다. 할머니는 아들 생각에 울었다. 청아 한 잔 가득 부어놓고 울었다. 물린 술을 드시고 노래를 읊조리며 더 슬프게 우셨다. 어린 나는 그런 할머니가 가슴 아프도록 불쌍했다. 며칠 전 아버지 기일을 맞아 엄마를 모시고 성묘를 다녀왔다. 산소에 갈 때마다 할머니와 둘이 연신내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갔던 그날이 떠오른다. 버스를 기다리다 지쳐 할머니 가방을 깔고 쭈그려 앉아있던 내 모습. 햇살이 참으로 가득 쏟아져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던 비좁았던 버스 안. 해가 넘어 으슥해지도록 아들 곁을 떠나지 못하는 할머니. 그날 나는 마음 깊은 곳까지 닿는 삶의 한 부분을 경험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고통인지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 같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버지를 뵈러 갈 때마다 또는 지하철 노선도에서 연신내를 볼 때마다 그날의 어린 나로 고스란히 돌아가니 말이다. 지금은 아들만큼이나 나를 예뻐해준 할머니도 곁에 없지만 어느 순간 나는 삶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른이 되었고 무엇보다 이젠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인다. 할머니, 이제 아빠 손 꼭 잡고 행복하세요. 오늘의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은 정말 신기한 게 처음 읽기 시작하면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많은 에피소드들 중 어떤 것을 읽어드릴까 고민한 끝에 1차 선택한 게 40개였습니다. 분명 남의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인 듯 빠져들어간 이야기가 말이죠. 거기서 또 추리고 영상에 모두 담지는 못했지만 몇몇 이야기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 흰머리 뽑던 날, 와, 그날은 신이 났죠. 일주일 용돈만큼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소꿉놀이, 인형놀이, 인형에 대한 갈망은 저자 못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병아리 파는 아저씨, 병든 병아리라고 어른들은 사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 이 병아리가 어른 닭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들기름 쓱쓱 발라 김 굽는 할머니, 우리 할머니. 이 이야기는 시각적인 효과를 뛰어넘어 실제로 제 위를 괴롭히는 정말 강렬한 이야기였습니다. 나 자신도 잊고 있던 소소한 따스한 기억들. 이 소소한 모든 기억들이 행복의 단편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행복이 이렇게 소소해도 되는가?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시면서 소소한 행복했던 기억들을 현재로 많이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